네. 음, 혹시 영상 다들 보셨나요? 네. 좋습니다. 저는 약간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는 말을 이제 제가 신청을 했을 때 약간 그냥 궁금해서 하긴 했거든요. 그냥 이 말 자체가 약간 안 와닿아서. 그리고 저는 약간 그 심수기도 안 듣고 관련된 약간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대한 그 이해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갖고 뭔가 싶어갖고 궁금해갖고 이걸 꼭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 이제 재미있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이제 스터디에서 그 상현님이 설명을 해주셨죠. 어떤 이제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려고 이제 결정을 하기 위해서 파라미터가 이제 뭐 예를 들어 n개 점이라 그러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1개가 필요한데, 이제 그게 이제 인디펜던스를 이제 가정을 하면은 그게 잠시만요, 몇 개로 줄어들죠? n개로 줄어들죠. 파라미터가 네. n개로 줄죠. n개로 이제 줄지만 이제 약간 저희가 원하는 그런 데이터를 못 만들어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체인 룰을 이용해서 원래 있던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똑같이 반영을 하는 그런 식의 포뮬러를 만들어 갖고, 걔를 기준으로 이제 그 네트워크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스텝을 밟아 나가면서 제너레이션을 하면, 그러면 이제 원래 데이터랑 똑같은 그런 디스트리뷰션을 가진 그런 데이터를 이제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다. 고 했었고, 근데 얘는 이제 원래 데이터랑 패러미터 수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또 줄이기 위해서 몇 개 가지를 쳐내면 그게 이제 베이지언 네트워크에 해당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파라미터 수가 줄어들죠. 그리고 뭐 이제 그거를 좀 더 이제 개선을 해갖고 베이지언 네트워크랑 뉴럴 모델의 그 뭐야 체인 룰 사이 정도 되는 그런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게 뉴럴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빠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정확하게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그래프였어요.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게 그래프인데, 그래프에 대해서는 다들 문제 없으시죠? 네. 네.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 그리고 뒤에 이제 directly acyclic graph여야 되죠. 그래야지 이제 베이시안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갖고 이런 식으로 프로버빌리티를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구해서 뭐 얘를 파라미터라이즈 해갖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션을 하는 게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좀 설명을 하는 게 좀 좋은 설명이가 조금 고민을 하다가 이 예시를 생각을 했거든요. 이 예시가 뭐냐면 이제 0부터 9까지를 이렇게 네온 사인으로 이게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 7개의 이제 점으로. 이거는 뭐 다들 보셨을 거고 살면서. 근데 저 약간 헷갈리는 게 있는데 9를 어떻게 하는지 다 기억하세요? 9가 이게 있어요, 없어요? 저 이거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있잖아요. 보통 있죠. 있어요. 보통 있어요. 네. 저 약간 그 이거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냥 PPT를 다 만들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문서 공부를 하면서 이 예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9가 여기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했었는데, 어쨌든 얘도 이제 저희가 배웠던 그런 거의 대표적인 예시죠. 일단 바이너리 밸류고요. 0 아니면 1, 이제 꺼지거나 켜지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xi가 x1부터 x7까지 있어요. 이렇게 1, 2, 3, 4, 5, 6, 7 커서 보이죠. 음, 네. x1부터 2, 3, 4, 5, 6, 7 이렇게 해갖고 x1부터 x7까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0 또는 1이겠죠. 그리고 xi가 1인 그런 확률을 pi라고 이제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실제로 이제 가능한 그런 조합은 총 0부터 9까지 10개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각각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0 같은 경우는 1, 1, 1, 0, 1, 1,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겠고, 토탈 이제 어, 다 꺼져 있는 것부터 다 켜져 있는 것까지 해서 128개가 있어요, 가능한 게. 근데 이 중에서 실제로 가능한 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0개밖에 안 되죠. 여기 1이 있고 여기 4가 있고 여기 3이 있고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데 어, 이제 요걸로 이제 제너레이션을 해볼 거예요. 이 노란색은 저희가 이제 맞춘 그런 숫자들이고 하얀색은 저희가 못 맞춘 숫자들이에요. 그 제너레이션을 해봤어요. 했는데 어, 이게 이제 그냥 원래 있는 그 이미지고 그리고 이 이미지를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냥 각 로드고 여기 엣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그 베이지안 네트워크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오프, 온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얘를 체인 룰로 이제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거는 그냥 임의로 그 PX1에서 추출을 하고 두 번째 거는 X1이 정해진 상황에서의 X2를 이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X1과 X2가 정해진 상황에서의 디스트리뷰션에서 P3를 추출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는 X1부터 X6까지의 어떤 그 디스트리뷰션 상에서의 X7을 이제 추출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만든 코드인데 이게 calculate conditional probability거든요. 그래서 이 컨디션이 주어진 하에서 이 타겟이 이제 뭐가 추출되는지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확률로 삼아서 랜덤 초이스를 하는 거거든요. false하고 true 중에서. 그래서 얘를 계속 1부터 7까지 추출합니다. 그래서 각 스텝마다 방금 뽑았던 것들이 추가가 돼서 이런 식으로 컨디션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너는 그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고 이제 new x1, new x2, new x3는 이제 방금 이제 뽑은 그런 x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션을 했고요. 그렇게 했더니 이건 한 예시고 128개를 이제 생성을 했을 때 모두 이제 1부터 9까지의 제대로 된 숫자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이 체인 룰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는 어떤 거에는 이제 관련 그 뭐지 노드 그 엣지가 없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런 그래프가 리니어하게 약간 그 레스터 스캔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제 스캔해 나가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는 이제 컨디션이 방금과 다르게 그 UX2가 이렇게 생기면 방금 썼던 UX1을 넌으로 다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식처럼 되겠죠. PX1, PX2, X1, X7, X6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게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일종인데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션을 해봤더니 128개 중에서 34% 정도 이제 그 맞는 게 나왔습니다. 뭐 근데 나름 골고루 나와 보이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할 때마다 보니까 약간 1이 별로 없어요. 1이 별로 안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는 잘 나오는데 얘로 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1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약간 뇌피셜로는 여기서도 지금 8, 9, 6, 5, 3, 2, 0 얘네들은 이제 다 가까운 애들인데 1은 좀 멀리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다음으로 이제 완전 인디펜던스를 이제 가정을 해갖고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는데 이제 렉처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굉장히 이제 강한 가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저는 되게 어큐러시가 되게 낮게 나오고 나오는 것만 나오고 약간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괜찮게 나왔어요. 방금 얘보다 이게 돌릴 때마다 다르거든요. 돌릴 때마다 다른데 근데 뭐 비슷비슷하게 나왔어요. 방금 그 맨 처음에 제가 이거 돌려봤을 때는 이제 인디펜던스 어썸션을 했을 때가 오히려 더 잘 나왔었던 걸 확인할 수 있고 어쨌든 뭐 잘못된 그런 것들을 많이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체인 룰이 제일 좋다. 이 코드에서 네, 아니 아, 그 먼저 봤어. 아니 그 뭐 체인이든 간에 그 다음 거 중간 두 번째 거든 간에 그 네. 확률은 처음에 어떻게 계산하고 아, 확률 이거 계산이요? 이 계산이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P1은 뭐 랜덤을 하나 초이스를 하고 네. P2 같은 경우에는 X1이 정해졌을 때 PX2 기분 X1은 어떻게 계산해요? 아, X 기본 X1은 이거 제가 코드로 보여드릴 건데 이따가 그 그냥 전체 그- 이 강의의 스코프이 아니라 갖고 제가 그냥 노가다로 했거든요. 그냥 전체 그 샘플된 모든 그 집합을 다 갖고 와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그냥 노가다로 그냥 X1이 이거일 때 X2가 나올 확률을 그냥 구해요.
그냥 모든 데이터를 다 훑어갖고. 모든 데이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실제 데이터만, 정답 데이터만 한 건가요? 아, 예, 예, 그쵸, 그쵸. 아, 그쵸. 정답 데이터가 어떤 확률로 이제 제가 정해갖고 그걸 만들어 놨는데, 근데 정답 데이터가 10개밖에 없으면은 샘플이 되게 별로 없겠네. 아, 그것도 이제 한 몇 개 되더라? 100개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꽤 많은 수를 제가 그냥 임의로 뽑아갖고 이제 만들어 놨었어요, 샘플. 아, 그리고 1000개인가? 잘못된 샘플까지 한 거. 아니, 잘못된 샘플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샘플이 없어갖고 체인 룰로 하니까 다 맞는 것만. 아, 그럼 0에서 9까지를 샘플을 100개 뽑았다는 거예요. 100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샘플이, 네,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각 숫자에 대해서 이거 원이 x1 그 첫 번째가 주어졌을 때 두 번째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게 그 뽑은 그 샘플 안에서만 계산을 했다는. 네네,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코드 보여드릴 건데 어떤 이 10개의 그 정상적인 숫자에 각각의 이제 할당된 그 확률이 이제 정해져 있고요. 확률이 이제 약간 0.1에 가까운 수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네. 합치면 1이 되게 해갖고 어떤 그 모집단에 대해서 제가 추출을 100번인가 1000번인가 해갖고 그 추출된 그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노가다로 계산을 한 게 이거예요. 아, 네. 뭐 그 결과고 얘는 이제 컨디션이 없는 거죠. 다 안 정해진 상황에서의 계산을 한다 하면은 막 요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나올 때는 30% 정도 나오기도 하고요. 잘 나오면 한 40 몇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이거를 코드를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제가 보셔도 되고요. 일단은 그냥 라이브러리 이렇게 있고 아 이게 일단은 코딩을 어떻게 했냐면 이게 켜지는 거랑 꺼지는 거랑 정해지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트링으로 넣어도 되고 인티저로 넣어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 true false로 넣어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불 같은 경우는 이제 켜지면 true 그리고 꺼지면 false로 하고 그리고 정해지지 않으면 none으로 했고요. 그리고 스트링 같은 경우는 켜지면 1이고 꺼지면 0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디터미니스틱한 그런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스트링이죠. 그리고 인트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나중에 그 뉴럴 네트워크 쓰기 위해서 다 인티저로 막 만들어 놨는데 켜지면 1, 꺼지면 마이너스 1로 했고요. 그리고 정해지지 않으면 0으로 했어요. 그래서 얘네 사이에 어떤 컨버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만들었었고요. 네, string to binary, string to int, binary to int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고 그리고 비주얼라이저, binary to neon인데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예, 그 해상도도 이제 제가 정의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101101을 넣어서 확인을 해보면 3을 제네시스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 0부터 9까지의 코드를 넣어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다 PPT로 보여드렸던 그런 피겨죠. 그래서 1부터 그 모든 조합들을 다 128개를 제네레이션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실제로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사이즈가 1000인 것 같네요. 네, 사이즈 1000이고요. 일단 처음엔 그 전체가 확률이 1이 되되 그 각각 나올 확률이 0.1에 가까운 숫자가 되도록 이제 제가 함수를 해갖고 그 디리클레 그 디스트리뷰션을 해갖고 프로베빌리티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0.101 나오고 0.102도 나오고 0.095도 나오고 0.04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 합치면 이제 어, 1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모집단으로 해서 샘플링을 했어요. 그래서 샘플링한 결과 0은 95번 나오고 1은 91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몇 번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얘를 표본 집단으로 해서 이제 프로바빌리티를 계산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완전 그 노가다인데 이 컨디션을 이렇게 그 제가 PPT로 보여드렸었죠. 컨디션을 주게 되면 그 컨디션이 그 나뉘면 이제 컨티뉴를 하고 뭐 이제 컨디션이 맞는 그런 샘플에 대해서는 이 어떤 뭐야 어펜드를 해갖고 이제 뭐 개수를 세서 전체 개수에 대해서 이제 그 이 구하고자 하는 타겟의 개수 그 타겟이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의 비율을 이렇게 px랑 px는 제로 이렇게 해서 이제 배두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예를 들어서 그 딴 건 다 안 정해졌고 세 번째 건 true고 다섯 번째 건 false인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거가 그 1이 될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했더니 0.57이래요. 그리고 0이 될 확률은 0.4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체인 룰을 이용해서 만든 게 이거고요. 그리고 리니어한 그래프를 이용해서 만든 나이브 베이즈 방법이 이번엔 잘 만들었네요. 5로 만들었고, 그리고 완전 인디펜던스를 이용한 게 이번에 8 만들었어요. 셋 다 잘 만들었네요, 이번 그거에는. 그리고 이렇게 비율을 확인해 봤더니 얘는 다 잘 만들었고요. 얘는 방금 리니어한 거죠. 이건 몇 프로일까요? 53%예요. 잘 나왔네요. 그리고 그래프를 바꿔봤어요.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그래프를 약간 뭐 브랜치도 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더 잘 나왔어요. 58%까지 나왔고 얘는 인디펜던스인데 37.5%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디펜던트라고 한 게 네, 128분의 10의 확률로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잘 나올 확률이 네, 그러니까 네, 네. 그 샘플 자체를 그러니까 뭐라지? 그 정답만 있는 공간 안에서 확률을 계산해서 인디펜던트를 계산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막 8% 이렇게 안 나오고 37%가 나온다고. 그렇죠, 그렇죠. PX1, PX2, PX3 이거는 다 지금 계산을 한 상태인 거죠. 컨디션만 없고. 음. 완전 그냥 확률 분포도 없이 인디펜던트하게 하면은 그 128개 처음에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냥 나오고 있지 않을까요? 그거랑 같은 분포로. 근데 그냥 0.1로 안 하고 디리슐레 그거 써가지고 네, 0.1에 가깝게 만든 이유가 뭔가? 약간 재밌게. 아, 저도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 그냥 굳이 그냥 0.1로 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저 그러면 처음에 약간, 처음에 처음에 100개 샘플링 했을 때 제가 물어봤잖아요. 틀린 것도 샘플링이냐고. 네, 저는 당연히 정답만 딱 10개만 가지고 가는 줄 알아가지고. 아, 정답만 10개 갖고 해도 문제가 약간 저는 할 때마다 달라진 거 되게 재밌어요 갖고. 근데 그래서, 이미 그 뒷부분에 다 랜덤이 있는데 네. 그 앞에서까지 랜덤이어야 되나? 약간 그게 오히려 차이를 만들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 근데 아마 이거는 엠리스트는 이제 약간 오가 가늘게 생긴 오일 수도 있고 두껍게 생긴 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무조건 그냥 꺼지고 켜지고 둘 중에 하나라 갖고 거의 음. 디터미니스틱 할 거예요. 음. 처음을 그냥 0.1, 0.1 이렇게 정해주면. 네, 그래서 네, 바로 나오네요. 뚱뚱한 오가 있죠. 그리고 마른 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바이너리 엠리스트 상황은 이제 그 포인트가 7개가 아니라 그 784개인가 그렇죠. 그렇게 돼서 얘네들 사이에 그 연결성을 다 이제 표현을 하기 어려워요. 그럼 이게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겠죠.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이제 근사겠죠.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사실상 이제 가장 효과적인 그런 근사기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어떤 기본 펑션에 대해서 어떤 그 근사를 하는 그런 툴이 뉴럴 어떤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근사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저희가 그 어떤 컨디션이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확률을 이제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어프로시메이트를 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함수를 이제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그 매번 이제 샘플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계산량이 많아지고 그리고 어, 샘플링을 한 거는 결과적으로도 그냥 샘플링 그러니까 샘플링은 모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샘플링 안에서 계산하는 거는 부정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그 강화학습 얘기를 하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 갖고 왔는데 강화학습을 같이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시네요. 그래서 일단 해볼게요. 강화학습 수업도 들으셨고 하니까 이제 강화학습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가치죠. 이 어떤 상황과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액션에 대해서 그 액션의 가치를 이제 그 얻는 거예요. 이제 그 가치가 궁금한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야지 그 가치가 높은 액션을 함으로써 더 이제 좋은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함수 Q를 점점 이제 임프루브를 해 나가면서 더 좋은 선택을 더 이제 각 상황에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Q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는 이 Q 있잖아요. 이 Q가 뭐 컨티뉴어스하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복잡하다던가 해서 이 샘플된 Q에 대해서 얘를 어프로크시메이트를 해요. 이 Q는 당연히 그 상황과 액션의 함수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이 찍혀질 건데 여러 번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갖고 얘를 잘 표현을 하는 함수를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을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true q를 이제 그 심층 그 강화학습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얻게 되면은 그 다음은 원래 하던 강화학습과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이 뉴럴 네트워크를 쓴다는 거는 이 probability distribution 있잖아요. 얘를 approximate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제 셋에 대해서 그리고 또는 혹은 이 필요한 probability 셋에 대해서 그 각 각각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이제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게 되면 모든 거는 그 다음에는 이제 원래 하던 방법이랑 똑같이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그래프를 만들어 갖고 그걸로 제너레이션을 할 건데 이 그래프가 이제 여러 가지 엣지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방향이 달릴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것 중에서 뭐 제일 좋은 걸 어떻게 고르냐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프로바빌리티를 어떻게 그 어프록시메이트를 하고 파라미터라이즈를 하느냐가 두 번째고 세 번째로 이제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세 번째인데 얘는 이제 렉처 4에서 이제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컨티뉴어스 하거나 아니면은 그 밸류가 여러 개일 때 그럴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바이너리만 다뤘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얘는 이제 뭐 좀 연장을 해서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다루게 될 거는 첫 번째랑 두 번째인데 첫 번째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이제 엣지를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고 인디펜던스를 가정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굉장히 이제 많아질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많아질수록 당연히 액큐레이트 하겠죠. 그리고 적어질수록 더 빠르게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드오프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같은 그 화살표의 수를 가지고 있어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약간 제가 이제 뇌피셜로 만든 그 그래프거든요. 방금 보여드리긴 했는데 약간 보니까 2나 5 같은 구조 생각해보고 6이랑 9 같은 거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여기 있는 게 요걸 결정하고 여기 있는 게 요걸 결정하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네가 이제 오른쪽이 결정이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갖고 뚜껑이랑 발이랑 몸통 이렇게 결정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더 괜찮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얘보다 얘가 조금 더 잘 나왔거든요. 웨이베더라고 했는데 그 방금 보신 바로 봐도 있겠지만 많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조금 더 잘 나오더라고요. 여러 번 해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 약간 그 수평적인 그런 트레이드 오프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수직적인 트레이드 오프도 있겠죠.
그래서 수평적인 트레이드오프는 어 이제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를 이용한다고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만 나왔는데 이거를 제가 그냥 요 책인데요. 요 책 좀 읽어보니까 좀 어려웠어요. 어려워갖고 이해를 못해갖고 설명을 못 해드리겠고요. 너무 무책임하신 거. 근데 이거는 강의에서는 이 얘기 없었어요. 이 얘기 없었고. 네, 어쨌든. 그래서 아마도 인지님이 설명을 잘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이제 수학과시니까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를 선택을 할 것이냐가 이제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언제 다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잠깐만요. 얘가 아래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컨디셔널 인디펜던스가 네, 그렇죠. 컨디셔널 인디펜던스가 이제 vertical trade-off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향으로 그래프를 만들 것인지 그 내용이 이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probability를 어떻게 parameterize를 하느냐인데 또 뭐 이런 식으로 함수를 이제 만들 거예요. 어떤 컨디션이 있으면 컨디션이 이제 벡터로 이제 주어지면 그 컨디션에 따라서 이 probability set을 이렇게 벡터로 만들어내는 벡터를 받아서 벡터를 내뱉는 그런 함수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가 켜지고 꺼지고 상관없고 상관없고 켜지고 상관없고 상관없고를 넣으면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 확률을 이렇게 부여를 해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얘는 아마 그거일 텐데 약간 어프록시메이시 된 함수라서 얘가 0.69, 0.78 이렇게 나온 걸 텐데 아마도 이게 요거 세 개 정해지면은 아마도 무조건 2였을 거예요. 정확하진 않은데 맞나요? 1 안 되고 0 안 되고 3 안 되고 4도 안 되죠? 5 안 되죠? 6 안 되죠? 7 안 되고 8 안 되고 9 안 되고 네. 이거 이렇게 세 개 정해지면 무조건 2인데 이게 6 되는 거 아, 아니에요? 6 돼요? 이거 안 정해졌어. 이게 정해졌어요, 이거는. 아, 꺼진 걸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약간 그 오류를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실제 그 흡음 공간에서 이제 얘를 확인을 한다면 1, 1, 0, 1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F를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방금 강화학습 베이스랑 똑같아지죠. 그래서 얘를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컨디션에 대해서 매트릭스 알파를 곱하고 그리고 걔에다가 시그모이드를 이렇게 취해서 이 저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인터레스트를 이제 구하게 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펑션이 되겠고 그리고 얘를 이런 식으로 뉴럴 네트워크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름이 뭐냐? 얘는 FVSBN이고요. 얘는 네이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다룬 거는 디스크리트한 밸류들인데 얘가 컨티뉴어스해지면 저희가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이제 가져와 갖고 걔를 파라미터로 쓰면서 RNA라는 걸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FVSBN부터 확인을 해보면 얘는 방금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알파라는 이제 파라미터가 있죠. 그 알파를 x에다가 곱을 해주죠. 그 알파 JXJ 이런 식으로 곱해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행렬이 되겠죠. 곱해서 시그모이드를 취해주면 저희가 이제 샘플링을 하고자 하는 x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샘플을 뭐 하는 방법은 이제 저희가 코드로 보여드린 바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px1에서 x1을 뽑고 x1이 이 x1 해신 상황에서 x를 뽑고 뽑아요. 그 그래프에 따라서 이렇게 뽑아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그 데이터고요. 그리고 이게 제너레이트를 한 데이터예요. 그리고 이 알파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는 이제 렉처 4에서 이제 인지님이 설명을 해주실 건데 어쨌든 저는 이제 모르니까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그냥 사이클런에 있는 그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용해갖고 알파를 구했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네이드 같은 경우는 이 리니어 리그레션을 그냥 MLP 리그레서 그러니까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그냥 바꾸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게 리니어하지 않은 그런 관계일 수도 있잖아요. 이 확률이.
그래서 얘를 MLP로 바꿔주면은 이게 네이드다 라고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인풋을 파라미터라이즈 해갖고 컨티뉴어스한 베리어블을 표현할 수 있는 게 RNA이드고 뭐 이제 가우시안을 믹스처를 해갖고 넣어주는 게 RNA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근데 그 RNA들은 FVSB이던 보면은 어떤 XI 번째 확률을 구할 때 네, 다 자기 전에 것만 고려를 하잖아요. 네, 자기 전에가 뭐였냐, 네, 켜졌냐, 꺼졌냐, 뭐 이렇듯이. 네. 이거는 그냥 이 모델을 제안한 사람이 가정을 한 거죠. 아, 그 뭐가 X1이고 뭐가 X2인지요? 아니요, 약간 어, XI 번째를 예측할 건데 네, 그 예측 값은 그 후의 값을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전의 값만 보고 판단한다. 지금 약간 네네네. 고려를 할 때 다 그렇게 구하잖아요. 그쵸. X1부터 XI-1까지만 구하니까. 그러면은 저거는 그냥 저 모델이 저렇게 가정을 한 건가요? 이 그림, 저게 그림이잖아요. 저 그림이 네, 데이터 셋으로 이제 훈련을 할 텐데 저 그림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든 어쨌든 그런 그림이 이제 각 픽셀별로 꺼졌다 켜졌다 할 텐데 그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는 내 앞에 있는 것들만 보겠다. 약간 지금 이런 뜻 아닌가요? 약간 그냥 오토리그레슨 모델 자체가 그렇게 시퀀셜하게 돌아가는 거를 네, 그 정의 말하는 걸로 알고. 그러면은 그 후의 값을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닌 거죠. 왜냐면 제너레이트 할 거니까 그 후에 값이 만들어진 값이겠지. 이전 이걸 시간의 것들을 보고 어, 이걸로 보여드리면은 네, 시간 어, 내 데이터를 만들어 있는 거. 약간 얘를 만들려면은 얘만 보면 되고 네네네네. 얘를 만들려면 얘네 둘만 보면 되고 네. 이거잖아요. 얘를 만들려면 이 파란색만 다 보면 되고 네. 그렇죠. 이런 방식대로 하는 게 어트리그레시브 모델이라고 이제 어,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는 이제 체인 룰이겠죠. 이렇게 그 사실 이거 반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반대로 할 거여도 X7부터 정해놓고 7이 있을 때 6를 정해놓고 둘이 있을 때 5를 정해놓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약간 사람이 그냥 생각을 했을 때 네, 한 픽셀 하나부터 이렇게 보면서 하진 않잖아요. 사람이 그쵸. 이미지를 인식할 때.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할 때도 그냥 순서대로 할 필요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 제너레이티브 잘 몰라가지고. 그 X1, X2 순서는 바꿀 수 있겠죠. X2 먼저. 네, 그 아, 순서는 일단 바꿀 수 있고 근데 저도 약간 그 공부를 아직 하기 전이라서 좀 궁금했던 건데 막 나중에 막 레이턴트 베리어블 이런 것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얘네들은 이제 여기 이제 이 픽셀들이 없는 그 새로운 어떤 개념적인 픽셀을 갖고 와갖고 걔가 여기에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동된다는 걸로 들었던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0부터 9까지 중에 어떤 한 수다라고 하는 어떤 숫자를 가리키는 어떤 레이턴트 노드를 만들어서 걔가 다른 픽셀을 모두 이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사람이 막 이제 막 살을 만들어야 돼라고 하면은 이 픽셀부터 이렇게 만들어내진 않죠.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되게 정교한 그림 만들 때는 좀 가끔 그렇기도 하지 않나요? 그림 그릴 때 되게 그림을 안 그려봐서. 아 근데 약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요? 그냥 그렇게 정교하게 그린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할 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사실 공부를 제대로 안 해봐서 그래서 그냥 음, 궁금했던 거. 약간 제가 약간 그 예시를 생각하면서 좀 든 생각은 약간 밑그림을 그리고 그 밑그림에 해당하는 그 디테일들을 거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려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그림을 생각을 해갖고 약간 그 밑그림에 해당하는 그런 모델들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뇌피셜로 예측을 좀 해봅니다. 또 코멘트 없으신가요? 그러면 코드 좀 볼게요. 이제 켜졌냐, 꺼졌냐, 또는 정해지지 않았냐에 대해서 이제 모든 그냥 샘플에 대한 모든 그 프로버빌리티를 그냥 미리 계산을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걔에 대해서 리그레션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버빌리티를 계산을 할 수 있는 리그레서 모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막 그 제너레이션을 했더니 충격적이게도 FBSBN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트레인을 잘못된 방법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7%면은 128분의 10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거의 그냥 랜덤이랑 비슷한 수준이죠. 근데 네이드로 했어요. 네이드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했는데 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기 나왔죠. 이거는 이제 체인롤하고 레이드를 합친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리니어한 그래프 상에서 네이드를 한 거예요. 얘는 55% 나왔어요. 오히려 뭐 잘 나왔는데 이건 뭐 랜덤이라서 그런 것 같고. 근데 얘는 문제가 8이랑 9가 대부분이에요. 음, 신기하죠? 예, 코드가 있으니까 이제 갖고 놀아보셔도 괜찮고요. 겐처럼 약간 똑같은 것만 계속하는 그런 느낌. 겐도 좀 그런 경향이 좀 제가 있어요. 알기로는 음, 무슨 모드 콜랩스인가? 약간 그런다고 해가지고 정답인 거 하나 내뱉으면 그게 디스크리미너트 그 검사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인가? 걔가 예. 위조인지 아닌지 검사하는데 걔가 항상 위조 아니라고 판별해 주니까 똑같은 것만 계속 아, 내면 네, 계속 아, 통과하니까 그것만 한다고 알고는 있었어. 그 창의성 검사 같은 걸 안 하니까 네, 약간 성공하던 것만 하는 네 그런 성공하던 것만 그런 느낌인 건가? 잘 모르겠네. 걔네 대해서는 몰랐고 처음 듣긴 하는데 그 오토리글스 모델을 썼을 때 장점이 뭔가요? 그거 약간 이따 뭐, PPT에 나오긴 해요. 그 트랙업을 하다는 게 장점인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 전의 데이터에 대한 얘가 증거가 있으니까 좀 그냥 트랙업을 하다는 게 장점인 거지. 뭔가 뭐가 큰 장점인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말로만 찾아봤거든요. 말로만 그렇게 그러니까 뭐 철떡을 하다 뭐막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얘기를 하는데 그냥 말로만 받아들여지고 그 이상은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은 이제 슬라이드 오면은 가지고 오겠습니다. 일단 제가 만든 모델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지금 저희가 그 어프록시메이션을 한 이유가 원래 샘플에서 직접 프로버빌리티를 구하는 게 너무 노가다라서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인데 맞죠?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뉴럴넷을 이제 학습을 시키려고 모든 이제 프로버빌리티를 사전에 다 계산을 해놓은 다음에 걔를 기준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줄이려고 뉴럴 네트워크 도입한 건데 이걸 다 만들어 놓고 이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쓴 거죠. 이거는 이제 비율의 극치죠. 그리고 그 처음에 막 이제 체인룰을 쓰면 너무 이제 엣지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레이드를 쓰면서 그냥 체인룰을 또 써버렸죠. 근데 체인룰 그냥 쓴 거랑 비교했을 때 장단율도 오히려 떨어지고 뭐 이제 그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했을 때는 좀 더 이제 낫긴 했는데 어쨌든 뭐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트랙 리그레시브 모델이 뭔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것들 있잖아요. 시퀀셜하게 뭘 뽑고 그리고 그 뽑은 그 상황 하에서 그 새로운 걸 뽑고 그리고 이 뽑은 것들 하에서 그 조건 하에서 또 새로운 걸 뽑고 이런 식으로 시퀀셜하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를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뽑을 때
뽑을 때 필요한 게 probability distribution이잖아요. 근데 그 distribution을 되게 explicit하게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게 약간 수학적으로 디파인이 잘 돼 있는 그런 것들을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요걸 만들어 놨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분류가 되느냐 했을 때 얘는 방금 네이드 이런 거 봤었죠. 그래서 이 뭐야 FVSBN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얘는 익스플리시트하고 트랙터블하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익스플리시트한 거는 그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때 이 오리지널 프로버빌리티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렇지 않은 걸 확인해 보면 겐 같은 게 있겠죠. 방금 말씀해 주신 그 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겐을 공부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얘는 그냥 그 이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사람한테 보여주고 거기서 뽑는 게 아니라 자기 모델 안에 레이턴트로 가지고 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얘를 뭐 어떻게 활용을 하겠지만 어떻게 그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데 그 만들어내는 그 근원을 모르는 거죠. 근원 프로버빌리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트랙터블하게 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잘 디파인이 되고 이제 애널리티컬하게 풀 수 있는 그런 그 펑션의 형태로 이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이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트랙터블이라고 하고 트랙터블을 하지 않은 익스프레션 모델은 VA나 디퓨전 모델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를 어프로시메이트 모델이라고 하고요.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의 장점과 단점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 샘플을 하기 쉽고 이거 저도 사실 이해 못했거든요. 샘플하기 쉽고 이제 그 계산하기 쉽다. 그리고 컨티뉴어스한 그런 인풋에 대해서 이제 이 함수를 바꾸기 쉽다. 그리고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하기 그 평가하기 쉽다. 그리고 트레이닝하기 쉽다. 다 쉽대요. 근데 저는 좀 와닿진 않아요. 다른 모델을 알아야지 이게 기술을 쉽구나 다 할 텐데. 알아야 되는데. 그쵸? 저거는 다 뭔가 수학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 디스트리뷰션도 알고 있고 출처를 하기 때문에 라이클리후드 사실은 계산하는 게 그 애들의 다 컨디션을 음, 포함이 되니까 이거 뭔가 그런 기반들이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고 네, 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 제너레이션을 평가를 할 때 라이클리후드를 통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 라이클리후드를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애초에 주니까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안 좋은 거 프로가 좋은 게 좋은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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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안 좋은 거는 트레이닝을 하기 전에 오더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시퀀셜 제너레이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병렬적으로 계산하고 병렬적으로 만드는 게 안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있길래 적어놨습니다. 그 언슈퍼바이스드로 이제 피처 러닝을 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일 거예요, 아마도.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의 다른 뭐 예시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일단 오토 인코더가 있는데 오토 인코더 자체가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은 아니고요. 오토 인코더가 뭐냐 하고 보면 어떤 이제 인코더가 인코딩을 하고 디코더가 디코딩을 해서 결과적으로 아이덴티티 펑션과 비슷한 걸 만드는 게 목표예요. x1, x2, x3가 이렇게 있으면 똑같은 x1, x2, x3를 이렇게 만드는 거. 근데 그러면은 얘가 트레이닝을 해갖고 결국 그냥 x3은 x3 이렇게 보내고 x2는 이렇게 보내고 x1은 이렇게 보내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좀 이제 얘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얘의 그 인코더의 어떤 아키텍처랑 디코더의 아키텍처를 좀 이제 한정을 해갖고 인코더가 어떤 그 피처를 그 매핑하게 만들고 디코더가 피처로부터 다시 원래 데이터를 이제 매핑하게 만드는 그런 약간 역함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트레이닝이 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데이터 상에서 피처를 이 사이에 레프레젠트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토인코더고요. 중간 레이어가 인풋보다 작으면은 그냥 그대로 보내죠. 네? 그 중간 레이어가 더 작으면은
더 작으면요? 네. 더 작? 3분의 4, 두 개밖에 없어, 노드가. 그래서 축소를 했다면 다시 늘리는 거죠. 그러면 다른 과목에서 배웠을 때 축소되는 것 예시로 배웠었겠는데. 근데 저도 축소되는 걸로 배웠는데 축소되면 오히려 그 아이덴티티가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목적이. 그게 네, 그게 그쵸, 그쵸. 목적이죠. 그러니까 축소되고 나와야 좋은 거죠. 네. 제가 그냥 딱 나이브하게 생각했을 땐 그렇긴 한데 얘 근데 이거 그 강의 PPT에서 자른 거거든요. 근데 원래 피처 익스트랙션이 그래서 목표 아니에요? 네, 네. 좋은 예, 예. 더 작은 더 작게 차원으로 해야지 피처를 액티베이션 하는 거니까. 저것도 차원이 더 커져서 살짝 좀 이상하긴 한 예, 거. 예. 그냥 아무거나. 그냥 아무나 약간 뉴럴네트워크 같고. 그냥 늘려서 아무거나 커져. 뉴럴네트워크 그 다음에 X랑 붙이는 거. 저는 죄가 없습니다. 약간 두 개는 하나로 줄면 더 말이 될 것 일단 이렇게 옆에 네 개 좀 이렇게 보시면은 만족스러우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오토인코더가 약간 지금까지 봤던 이제 오토 리그레션 모델이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렇대요. 근데 이게 좀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오토 리그레션 모델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이 아니라 눕혀야지 비슷하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비슷하냐? 방금 이제 요 그래프가 있었죠. DAG가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쭉 익스텐드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사용되는 이 노드들, 이거 만들어놨는데, 네, 노드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노드들 간의 연결성을 시간에 따라서 시퀀셜하게 만들 거니까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요, 결국엔 이게 이제 시간상으로 이제 펼친 거겠죠. 얘는 이거랑 똑같다. 오토 인코더에서 마스킹을 한 거랑 똑같이 구조가 되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밖에 있는 뭐 저 이거 그 여기 노드가 세 개밖에 없어갖고 이렇게 했는데 약간 혼동을 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있다고 생각. 네, 1, 2, 3, 4, 5 이게 다섯 번째 노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오토 인코더를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로 만든 게 치환한 게 메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고요. 그래서 오토 인코더에다가 마스크를 이제 곱해갖고 이렇게 메이드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그 그래프상에서 제일 긴 트랙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거랑 이제 대응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일 긴 그 경로가 뭐 7짜리면은 그럼 그 7개의 그러니까 7짜리의 뎁스를 가진 오토인코더랑 대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그 트랜스포머 디코더 부분에서 네. 마스킹 하잖아요. 미래 정보 처단하기 위해서. 예. 예.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오. 이해하셨나요? 근데 그 앞에 근데 사실 내 앞에 있는 거 다 사실 마스킹해가지고 트랜스포머가 오토 인코더 아니 오토 리그레스 모델은 맞긴 하잖아. 그렇죠, 변기 그렇죠, 모델.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은 두 번째 거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거 알려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마스킹이 된 거죠. 네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 트랜스포머가 시간상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돼가는 거랑 생각하면 똑같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은 RNN도 이제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이다. 사실상 이제 그냥 RNN이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에 포함되는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시퀀셜하게 제너레이션을 하는데 그 전 거를 확인해갖고 그걸 바탕으로 제너레이션 한다는 게 똑같죠. 그래서 캐릭터 RNN하고 PCL RNN을 볼 건데 캐릭터 RNN은 저희가 아는 RNN인데 그거를 그 각 인베딩이 이 단어가 아니라 그 문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예시는 이제 헬로를 만드는 그런 예시입니다. 이제 히든 레이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H의 인베딩을 넣어줘서 계산하게 만들고 그 다음 히든 레이어를 넘겨갖고 1을 넣고 L 넣고 L 넣고 O를 넣고 이렇게 해갖고 제너레이션을 하는 그런 예시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픽셀 R는 방금 이제 레스터 스캔으로 이제 방금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그 전 거를 확인을 해갖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엑사이를 만드는 그런 예시입니다. 여기서 이제 윈도우 같은 거를 설정을 할 수 있겠죠. 그 결과가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제 가려놓은 거를 이제 메꾸는 그런 예시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봤더니 뭐 그냥 그럴듯하기는 하죠. 실제 오리지널과 비교를 해보면 이제 좀 막 다리가 없어지고 막 그런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RNN에 대해서 이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국밥 라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 조회수 557회 대박이죠. 하나 터졌네. 네? 하나 터졌죠. 하나 터졌죠. 지금 560 천회까지. 부담스러우시죠?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강의를 다 보고 이해를 다 한 다음에 강의실을 만든 게 아니라 조금 이해하고 만들고 조금 이해하고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픽셀 RNN을 보고 저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해갖고 그냥 개인적으로 레스터 스캔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 전 정보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참고를 해갖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은 저희가 사진을 볼 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 픽셀 CNN인 것 같아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CNN처럼 이제 작용을 하는 건데 여기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여기 그 제네레이션을 하고자 하는 그 점에 해당하는 사각형 영역에서 제네레이션을 한 그 부분들을 참고를 해갖고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울수록 뭐 더 참고를 많이 하나 봐요. 이것도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한 거죠. 윈도우를 그 레스터 스캔이랑 좀 다르게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었더니 뭐 잘 됐다. 뭐 픽셀 RNN과 비슷한 퍼포먼스인데 훨씬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여기부터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드버서리 어택하고 그 어노멀리 디텍션에 이제 좀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예시는 어떤 예시냐면 이게 그 어떤 모델에다가 얘를 분류를 해달라 했는데 판다라고 분류를 했어요. 근데 어떤 가우시안 노이즈를 이제 이 판다에다가 더 씌우니까 이 긴팔 원숭이라고 대답을 하는 그런 예시거든요. 저희가 보기엔 이건 판다잖아요. 얘도 판다고 얘도 판다인데 모델이 보기에는 얘는 판다고 노이즈 조금만 주니까 얘는 갑자기 긴팔 원숭이 쪽으로 그 디시전이 이동을 해갖고 긴팔 원숭이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디텍트를 한다던가 또는 어노멀리를 디텍트를 한다던가 하는데 이게 이게 잘 쓰일 수 있느냐 보시면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이제 원래의 클린 데이터가 어떻게 디스트리뷰트 돼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긴팔 원숭이 같은 데이터는 원래 없을 거 아니에요. 원래 데이터에. 판다처럼 생겼는데 이 모델이 긴팔 원숭이처럼 보게 되는 그런 데이터는 없을 거기 때문에 어, 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상에서 얘는 없는데 얘는 없는 건데라고 함으로써 이걸 디텍트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어노말리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과 떨어져 있게 되면은 이거 약간 이거 이상한데 내가 제너레이트를 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인데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의 이제 예시가 픽셀 디펜드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픽셀 CNN을 통해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에다가 새로운 인풋을 넣은 다음에 이 그 인풋의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풋의 확률이 뭐 낮으면은 어노말리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어드버서리얼 그런 어택이라던가 결국 이제 그 이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모델이 이 데이터는 확률이 낮아라고 하면은 어드버서리얼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노멀리겠죠. 웨이브넷 같은 것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얘는 정확히 저는 이해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그 2의 제곱수에 해당하는 그런 노드로부터만 인풋을 받아갖고 스피치에 되게 잘 쓰인다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얘는 이제 자기 거랑 자기 전 거 맞고
얘 같은 경우는 자기 거랑 2개 점검받고 얘는 자기 거랑 4개 점검받고 이렇게 되겠죠. 얘는 8번째 점검받고 이렇게 하면 왜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네. CNN도 많이 쳐낸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약간 많이 쳐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냥 근데 왜 CNN도 하필 이거일까요? 더 많이 쳐내 더 많이 아 쳐내니까 약간 더 많이 파라미터를 없앨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더 많이 없애고 싶은데 얼마큼 없앨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이해 제곱으로 할래 이렇게 해갖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스피치 스인데스니까 과거 정보를 판단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과거 정보를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전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좀 듬성듬성하겠다라는 거죠. 그 듬성듬성하는 규칙은 어떻게 할 건데라고 했을 때 이해 제곱수 기준으로 띄엄띄엄 하겠다 이거겠죠? 이를 선택한 건 그냥 계산하는 게 뭔가 편리함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거겠죠? 컴퓨터가 이 좋아하니까. 네, 끝이에요. 저는 이제 이거 3개를 참고를 했는데 셋 다 너무 좋은 뭐지 그 자료라 갖고 제가 이거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명당이다. 이거 교과서 아닌가요, 이는? 네, 이제 반 봤어요, 반. 이거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근데 띄엄띄엄 해갖고 잘 모르겠는데 저는 코드 어려웠어요. 네? 아 코드 근데 별로 안 어려워요 이거. 저는 그 코드 이거 그 이미지 생성하는 게 제일 오래 걸렸어요. 아, 야. 제가 했으면 아 근데 맞아요, 맵도 맞아요. 저에 제일 오래 걸렸어요. 이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약간 그 프로그래밍 처음 할 때 많이 하는 건데 이게 아직도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거 만드는 게. 저거 어디서 가져온 거 아니고 아, 직접 예, 땄어요? 예. 그 바퀴를 또 만들지 마라 그런 격언이 있는데 저는 바퀴를 자주 만듭니다. 근데 그게 어디인지 잘 모르니까 그냥 만드는 게 빠를 수도 그쵸, 있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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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바퀴 찾아요. 그냥 어떻게 찾는 이게 레졸루션 넣을 수 있어요. 레졸루션 3으로 하면 더 이제 이쁘게 나오고 이게 레졸루션 5로 한 거거든요. 선명해. 네. 레졸루션 1으로 보여드릴게요. 그죠? 아, 런타임. 근데 좀 네, VS 코드를 네, VS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거 실행시키잖아요. 네. 저 터미널로 실행시킬 수 있어요. 걸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콜앱은 Shift 엔터 치면 다 되잖아요. 아, 네. 근데 여기서도 Shift 엔터 치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시프트 엔터 돼요. 이거 주피터가 있는데 얘도 끊었나? 이거 뭐 설정하면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저는 귀찮아서 그냥 VS 코드 안 하고 직접 주피터도 켜서 하긴 해요. 이거 근데 코드는 VS 코드 싸고 실행은 주피터 코드. 그 짜는 건 VS 코드가 잘 편하니까. 네. 근데 제가 Shift 엔터는 그냥 점 파이로 된 거 실행하는 거 그거 점 파이 하면 Shift 그건 엔터 안 될 거예요. 인터프리터인가 뭐고 선택 바꾸는 거 뭐 있을 거예요 아마 VS 코드에서. 근데 뭐 좀 귀찮아서 그냥 깎다 했는데 그냥 파이썬 파일은 아마 안 될걸요? 주피터는 되고 이런 거 막 다 깔아서 하시면 될 거예요. 그거 키보드 키 설정하신 거예요? 키 쇼트컷 해가지고 쇼트컷 제가 막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거 아마 요거 까는 것 중에서 있어요. 어쨌든 이제 해상도 5짜리, 해상도 1짜리. 오, 오, 뭐죠? 뭐하지? 초 저하지.
아니, 저게 진짜 뜨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뭐가요? 저 숫자 픽셀이. 아, 이게 뜨는 게요? 이걸 띄우는 그런 게 있었다는 게, 띄우는 뭐가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걸 썼을 때, 네. 실제 저렇게 이미지로 띄울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하다. 아, 약간 네온으로 바꾸는 라이브러리 네. 같은 거. 근데 이거 제가 다 만든. 아, 하나하나 다. 네. 이거 보세요. 그 웹플러그 와, 아, 이거 라이브러리 쓴 거 아니고. 하나하나, 와. 네. 아, 그 이진수 들어오면 다 그렇게 켜지게끔. 네네네. 아, 그래서, 이시를 버렸어. 그래서 이거 다 하는 거잖아요. 빠를 것 같은데. 저거 하나하나 손으로 깜찍하게 더 빠를 것 같아. 깜지하면 안 이쁘잖아요. 어쨌든 저는 바퀴를 만들었어요. 버티컬 그건 뭐야? 저 인프 버티컬. 아, 이게 보시면은 이 픽셀은 호리존탈하죠. 그리고 이 픽셀은 버티컬하죠. 그래서 얘는 호리존탈로 넣고 얘는 버티컬로 넣어갖고 이제 2% S로 만든 거예요. 사실 이걸 좀 더 단축할 수 있는데 머리를 더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인풋을 1, 2, 3, 4, 5, 6, 7, 8, 9 그렇게 받으면 안 되나요? 위치 하나. 1, 2, 3, 4, 5, 아, 6, 근데 7. 이게 잘 보시면은 이거 보시면 잘 아실 수 있는데 이게 픽셀 하나예요. 네. 네. 아, 1, 2, 3, 4. 아, 그러면 이걸 못 만들죠. 왜요? 어? 이거면 뭐 아, 7까지요? 그냥 네. 매핑을 하면 된다는 거 같아요. 그 0 플러스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가 1이면은 네. 이게 그대로 채워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 얘기한 거 아, 같아요. 근데 그거인데 지금 그걸 분류를 한 거예요. 그거를 0, 1, 2, 3, 4, 5, 6이라고 하면은 0, 3, 6. 0, 3, 6은 이제 이렇게 그리고 1, 2, 4, 5는 이렇게 그려라 아, 라고 하고 중심을 잡아준 다음에 그 중심 기준으로 제너레이트하게 만든 거예요. 어. 혹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요? 저는 1, 2, 3, 4, 5, 6, 7 하나하나 다 생성하고 다 네. 합칠 수 없어요. 어떻게요? 이미지 두 개 합칠 수 없어요. 아, 겹칠 수 1, 없냐고요? 2, 3, 4, 5, 6, 7을 재료로 넣고 하나하나 놓고 겹칠 수 없어요. 1이면은 이거 1, 2번 합쳐야 되면 1, 2번 두 개, 그리고 아, 이미지 그냥 두 개 이미지 두 개 합쳐서 합치기. 이미지 두 개 합치기요? 네. 아니, 매번 픽셀 이렇게 어차피 이거 숫자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 근데 합치는 거 그냥 코드 자체를 합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어디 뭐 네, 그냥 만든 게 있지. 바이너리 더하기로만 해버리면 되지 않아요? 생각을 안 했어. 생각 안 했어. 근데 GPT 얘기는 거의 없었죠. 네? 오늘 GPT 얘기는 없었죠. 네네네. GPT 얘기는 없었어요. 그 트랜스포머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아래는 쪽은 그건 이제 유튜브 보시면 되니까. 막 완전히 다르긴 하는 것 같은 게, 네. 그러니까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 몰레큘러 제너레이션이나 아니면 그 단백질, 그러니까 프로틴 시퀀스 제너레이션 같은 거 할 때, 그게 되게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모델들은 한 재작년에까지 많이 나온 모델들은 거의 다 오토립을 쓰는데 음, 이제 그 시퀀스 하나하나 제너레이션 할 때마다 계속 오류가 쌓이는 게 진짜 큰 문제거든요. 아, 그러니까 시퀀셜 하지 않은 게 유리하겠네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저 디퓨전이 지금 엄청 성능 향상시켰고 디퓨전 음, 베이스로 또 나중에 볼 플로우 가지고 하는 시도도 많이 있고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트랜스포머가 잘 못하는 이유가 되게 저희는 그쪽인데 그걸 조금씩 그냥 조금씩 오류가 생기면 그게 계속 틀어져 계속 갖고 틀어져서 완전 완전히 이상한 말도 안 걸. 되는 걸로 가버려요. 아, 말도 안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혹은 음, 진화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시퀀스로 가버리기 때문에 음,
안녕하세요. 끝났습니다. 자, 요약. 자, 저는 바퀴를 만들었습니다. 바퀴를 만들었고요. 이 예시를 가지고 제너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체인 룰로 만들어 놨더니 2가 생겼다. 그리고 베이즈 네트워크로 했더니 7이 생겼다. 얘는 두 비슷한 걸 만들었어요. 그림을 그래서 정답률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스코어 베이스 제너레이션 그리고 얘는 뉴럴 네트워크, 얘는 이제 시그모이드로 한 거고요. 이래서 만든 거예요. 완전 못했죠. 이게 얘는 뉴럴 네트워크로 한 거예요. 지금 끝. 강의를 하시는 분이 얼마죠? 그뭘 만들면서 만든 네? 네. 만든 게 뭐라고? 만든 게 0부터 9까지를 만드는 거죠. 아, 정확히는 뭘 만드는 거냐면 그가 중요한 거. 이걸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인트로가 하다고 불리거든요. 0과 1로 이루어진 네? 클래스파이어이기 때문에 이제 클래시파이어 안 썼어요. 거리가 멀어서 거리가 멀어서요? 0010010 이렇게 되는 네. 건데 논리 설계에서 하셨죠? 네. 네, 그거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고 세븐 세그먼트 네, 맞아요. 네. 여기 들어있어요. 키 단계는 이렇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네, 녹화를 종료하겠습니다. 하고 뭔가 이런